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아들러 심리학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목표, 인생의 목표라는 걸 얘기했죠. 인생의 목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 패배에서 벗어나려면, 극복하려면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과제를 가지고 잘만 하면은 다 인생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들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냐 하면은 바로 뭘 한다고? 인생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핑계를 댄다.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걸 갖다 뭘 한다?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어떤 여자하고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냐 물으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이유는 뻥이고 인생의 거짓말이고 실제로 목적은 헤어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걸 해놓고서 그냥 내가 그래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야. 내가 이분을 사귀는데 싫어졌어. 싫어져서 구실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앞뒤가 헷갈려. 이분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건지 코를 골아 내가. 그래서 나중에 왜 그렇게 헤어졌냐니까 코가 너무 심하게 골아서 더러워서 내가 아직 못 살겠다고 헤어졌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만났을 때부터 골았어 코를.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이뻐 보이던 코골이가 나중에 코 고는 게 아주 지랄같이 싫어진 거지. 그 원인이냐 이게 목적이냐지. 그래서 이유를 댄 것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구실을 찾는 게 코골아서. 사실 원래부터 골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싫어진 이유가 있죠. 그 남자 싫어진 경우 있죠. 그래서 싫어진 게 처음부터 그게 있었는데 몰라서 안 보였어 그때는. 그때 너무 좋아해서 안 보였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거짓말은 뭐냐? 이게 목적론이라니까. 뭐라고요? 목적론. 다시 한번 목적론은 정확히 아들러 심리학에서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목적론이에요. 이 목적론은 원인론과 대비되는 겁니다. 원인론은 뭐라고요? 이게 원인이라서 이게 이렇게 나왔다. 이게 원인론인데 목적론은 뭐예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거 땡겨서 구실을 갖다 냈다. 이게 아들러 심리학이 맞냐 이게 맞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러는 항상 목적론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의가 듣기 싫어. 듣기 싫으면은 목적이 듣기 싫은 건데 그냥 원인을 갖다 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든지 다 여러분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도 누구 탓이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패배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 이미. 그래놓고 이거 구실되는 거라고. 여러분 책 한 권도 안 썼잖아. 그죠? 쓰고 싶다 그러면 다 쓰고 싶대요. 왜 못 썼어요? 글재주가 없어서 뭐 어째서 뻥이란 얘기. 안 쓰고 싶어 사실은. 그냥 쓰고 싶다는 건 뭐예요? 상상 속의 현실이고 나는 그런 짓 하기 싫어요. 근데 그냥 하기 싫은데 너 왜 책을 안 썼어? 책도 여태까지 안 쓰고 뭐 했어 인생에서? 그러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갖다 붙이면서 나를 갖다 합리화하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목적이냐 원인이냐 왜 책 못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나 책 안 써라고 해놓고 그 왜 쓴다고 하냔 말이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써.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뭐예요? 나는 아이고 적당히 살다 적당히 죽을래 이래놓고 그걸 정해놓고 자꾸 말할 때는 뭐예요? 돈 없어 죽겠네. 그 돈 없으려고 여러분이 결정한 거야. 왜 돈 벌지도 안 했다니까? 결정해놓고 왜 돈이 없냐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만 안 망했어도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아버지 안 망했으면 진짜 돈 잘 벌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가 원인론과 목적론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인론과 목적론에서 아들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붙이는 핑계를 안 댈 용기가 있습니다. 핑계를 안 대고 내가 들이받을 용기. 이거를 갖다가 디디디라 그래요. 뭐라고? 들이대는 용기. 들이대는 용기. 들이대. 그래서 내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전부 성공한 사람은 들이대는 사람이에요. 들이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주영 씨가 했던 방법이에요. 해보기나 했어? 난 너무 놀랬죠. 사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읽어봤자 책도 있어요. 옛날 책인데 뭐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어? 아무도 안 하려고 했대. 해보기나 했어 하는 게 그 소리거든. 뭐라 그랬어요? 유엔 묘지에, 다 알잖아요. 유엔 묘지에, 그 아이젠하워 장군인가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는데 유엔 묘지가 헐벗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면 되냐. 그랬더니 다 건설해서 나 못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잔디 심어라. 잔디, 새파란 잔디를 어디 심습니까? 겨울에. 없습니다. 하니까 바로 보리싹을 갖다가 싹 심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건 여담인데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중간에 한번 돈을 한번 벌었을 때가 그 롯데호텔 지을 때 그때 그 건설협회 사장님이 맨날 일꾼 되는 거 얼마 조금 주는 거를 어느 날 부르더니 갑자기 회장님 오신다고 일꾼 100명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지금 한 저녁 10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진짜로. 이건 에피소드예요. 10시인가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그 다음날 100명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인당 5만 원. 그때 학생들 얼마죠? 3만 5천 원 일당 주고 썼는데. 그 한 사람 150, 얼마나요? 15,000원 남죠? 100명이 얼마 나와요? 계산 안 나와요? 150만 원 났잖아요. 하루에 150만 원 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녁 10시 넘었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에 쫙 갖다 놓겠습니다. 미치죠. 밤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100명을 어떻게 구해, 밤에? 그래, 있는데 다 그냥 20명 구했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했으면 내가 그때 돈 하나도 못 벌었을 건데, 그때 돈 좀 벌었거든요. 그때 한 게 어떻게 하면, 진짜 부산 시내에 있는 사람이란 인간 구실 하는 데는 다 전화했습니다. 그래갖고, 목수, 미장 이런 데 있잖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 받아갖고, 이번 8만 원, 10만 원짜리도 다 보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5시에, 5시 반에, 롯데호텔 앞에 일렬로 10 플러스 10 있죠. 사각형 딱 세워놨습니다. 갑자기 사모님 놀래가지고, 어이구, 이거 안 될 줄 알았대, 자기도.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한 몇 달 동안 계속 하면서 100명 곱하기 100명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5만 원, 8만 원짜리 쓰면서 5만 원 받아가지고 마이너스죠? 계속 그때 시간 있을 때 바꿔치기 하면서 나중에 되니까 하루에 150만 원 남잖아요. 하루에 150만 원 남으면 여러분 간단해요. 예를 들면 1,500 남잖아요. 30일은 얼마나요? 4,500 남잖아요.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부딪혀갖고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조선을 가라앉혀갖고 댐을 막고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이러한 정신이 DD라고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들이대보세요. 뭘 들이댈까 고민하지 말고 또 전부 또 남자 여자 이런 것만 들이댄다 또 그러지 말고 좀 이래다가 들이대보라 그럴까. 이제 여기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들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아는 얘기인데 타인의 과제를 뭐 한다고? 버려라는 거예요. 타인의 과제는 뭐냐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네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다는 거야. 그거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침범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이건 엄마 일이고 이건 내 일이야. 그거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자꾸 섞어버리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엄마들이 미치는 거야, 이게. 내가 자식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식을 끌어안고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생물들, 동물들 다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 자연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보면은 이 작품이잖아요. 오랫동안 이 종족이 가면서 다 번식의 능력을 가지면서 최적화됐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40, 50대까지 끌어안고 사는 부모가 있는 동물이 누가 있을까? 인간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 끌어안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 아까 캥거루족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타인의 과제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타인의 과제 때문에 이 사람이 기대를 충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럼 뭐냐면 이런 거죠. 상벌교육 있죠. 상. 잘한다, 못한다. 이 잘한다, 못한다, 이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벌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 중에 가장 잘못됐다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울 때, 아플 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플 때 이런 거는 속만테 얘기해도 아프면 돌봐줍니다. 그쵸? 돌봐줘요. 아니면 불쌍한 사람 다 도와주잖아. 내가 아프다 하면 다 도와주는데 잘 됐을 때 배 안 아프고 날 칭찬해 줄 사람이 엄마 외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형제간에도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잘 되면 100%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아까 프렌드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내가 잘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공유를 해야 된다니까. 같이 먹고 살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잘 되면은, 여기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길 바랄까, 안 바랄까? 바래요. 내가 잘 되면 내 혼자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바랄까, 안 바랄까? 에이씨, 나쁜 새끼, 니나 잘 되고. 맨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공유경제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나눠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는 나중에 뭐 하나 하면은 오늘 돈 좀 벌었습니다. 그러면 쏘고 좀 이러면은 잘 되길 바래요. 오늘 아까 선생님 떡도 좀 해오시고 이러는데, 우리는 풍족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취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취식할 때는 굉장히 풍족하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 성공을 내가 나눠줄 때 이분들이 좋아한다니까. 박수 치고. 그렇잖아요? 뭐 다리가 다쳤다 이래갖고 뭐 쌤통이네. 이런 사람은 이제 끝났지. 근데 어떻게 해요? 왜?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같이 불행하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상벌교육이라는 게 남들이 칭찬해준다고 내가 잘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나도 모르게 있죠? 칭찬에 익숙해져 있어요. 잘하네 하는 거,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행동이, 이게 나중에 이제 보상심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나중에 심리학에서 어디 나오는 거예요? 행동심리에 나온다고.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이 행동 교정할 때 우리가 심리학에서 전부 다 보상으로 해요. 긍정적 보상이냐, 부정적 보상이냐. 그죠? 잘하면은 주고. 그래서 케이지 안 들어가는 애들 간식 주면서 케이지 들어가는 거, 아이고, 잘했다 하는 거 전부 다. 근데 왜 여러분 동물적으로 살려고 하냐, 이거야. 여러분들도 전부 칭찬에 익숙하다 보니까 칭찬 안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내 인생을 산단 말이냐. 이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엄마가 보상해주면 잘하고, 엄마가 볼 때만 잘하고, 안 보면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네 인생이다. 그걸 빨리 얘가 깨닫는 순간에 안 봐도 지가 공부해. 근데 보상을 위해서 하면 어떨까? 볼 때만 해. 이런 애를 키워가지고 뭐 하겠어? 그럼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할까? 나 사회에 나와도 상사가 보면 잘하다가 상사 안 보면 딴짓하고, 맨날 그 컴퓨터에 게임 하다가 상사 오면 싹 HWP 해갖고 두자 써놓고, 이런 게 된다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누가 보나 안 보나 내 인생 내가 맘대로 내가 산다. 그거 딱 바꿔야 돼요, 올해. 그래서 누가 봐도 안 봐도 내 목표 올해 오늘 뭐 한다면 책 2권 읽다면 책 읽고 하는 거지. 누가 보면 읽다가 안 보면 때려치웠다가 이러면은 여러분 인생 망친다니까. 인생 망치면 밑에 거예요. 누가 내 인생 살 거야? 남의 인생 내가 안 살 수잖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패배된 건 전부 누구 탓이다? 또 내 탓이라고. 내 탓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의 가재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가재를 침범하냐 안 하냐를 갖다가 나 할 수 있는 이게 내 거냐 네 거냐를 하는 방법을 아들러는 뭐라 하냐면 최종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내가 공부했는데 엄마입니다. 공부하는데 공부해라 이놈의 새끼야. 하기 싫은데 공부해 새끼야. 내가 네 잘 되라 그러지. 이랬어요. 공부하면 최종 혜택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죠. 그럼 이건 아들 일이에요? 엄마 일이에요? 아들 일이에요. 그 과제는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하죠. 대학 입시 잘 되면 대학은 누가 가요? 지가 가요? 엄마가 가요? 그래서 엄마는 절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가 공부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이해하는데 기도해봤자 최종 혜택은 애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혜택을 잘 생각해 보라고. 응? 그런 거예요. 예를 과제를 정리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물가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말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말을 누가 먹는다고? 지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애를 공부시키는 건 잔소리는 하지만은 공부는 결국 지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로 자기 과제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제를 남한테 미루지 말라는 거죠. 내 과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신랑하고 나를 둘이 비교해보자. 그것도 지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의 과제이냐, 내 거냐, 네 거냐를 정확히 보고 이거를 하면은 고민이 해결된다. 무슨 고민? 저번에 했죠.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다. 그 대인관계 고민은 왜 생기냐? 네 거 내 걸 구분하면 생긴다. 이게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이분 거를 내가 자꾸 타치를 하면 이게 네 끼냐 내 끼냐를 갖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고 내일이 있다니까. 내가 가끔 한번 얘기했는데 전에 그 학생 모집한다고 내가 포스터를 붙였어요. 충녀서 거기 있을 때, 동네에 있을 때. 그러고 내뱉는데 난 아침에 전부 해갖고 그거 다 준비하고 밤새도록 준비하고 붙이는 거를 붙이고 한참 붙이고 하는데 한번 돌아서고 이제 쭉 보니까 다 없었어 이게. 금방 붙였는데. 너무 이상해서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딱 붙이고 내가 숨어 봤다 그랬더니 뒤에 영감님 한 분이 저 봉지 들고 떼고 있어요, 그걸. 그걸 너무 화가 나고 가서 따졌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붙이고 바로 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앉아서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그 선생님은 선생님이 하시고 내일은 내일 하면 되니까 잔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해요, 이분이. 이분 구청에서 그거 많이 떼면 돈 받는 것 같은데 나한테 붙이지 마라 소리 안 해요. 왜? 붙이는 사람은 붙이는 일이고 나는 떼는 사람이고 난 이분한테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당신 일 하시오. 나는 내일 할게. 근데 할 말이 없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내 타인들에 대해서 내가 침범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도 못 봐주는 사람 있죠. 그걸 못 봐주는 게 그 사람 문제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술 먹어. 밤낮 술 먹어. 내가 전에 한번 그래. 아주 누가 상담할 때 그래도 30년 동안 그렇게 잔소리해도 술을 쫙 먹어갖고 나 미치겠다는데 내가 그랬어. 아니, 술을 드시면 놔두지 뭐하려고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왜? 술 먹는 건 그 사람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술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30년 동안 안 고치는 사람은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30년 동안 잔소리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볼 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남의 문제를,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문제를 내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너무 간섭해버리면요. 그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내 과제냐, 네 과제를 탁. 아이의 신발끈을 대신 묶어주는 건 아이의 과제를 빼앗는 거다는 거야. 신발끈 가면 넘어지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놔두면 되는데 그냥 엄마가 그냥 제일 갈라 이렇게 끊어주고 또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애가 할 일이 없어지죠. 이래가지고 뭐가 된다고?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지가 할 줄 몰라요. 신발끈도 하나 멜 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잘 키우는 게 아니다. 요새 애들 전부 그렇게 키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발끈 딱 풀어주고 신발끈 묶는 거 한 번 가르쳐주고 다음에 이렇게 묶어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이게 과제를 갖다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진정한 자유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얘기 나와요. 단적으로 자유란 아들러가 얘기하는 자유는 이 자유가 복잡한데 자유는 뿌리는 뭐냐 하면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유란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거다. 내가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 남의 눈치 보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 보는 자유는 없다는 거죠. 그건 자유 없어요. 마치 자유로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까, 좋을까? 여러분 그 이란 같은데 사우디 아시죠? 사우디. 야, 사우디에는 사형제도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형제가 난을 갖다 일으켰는데 사우디 왕자가 뭐 이분을 해갖고 구속을 하죠. 그래갖고 어디다 가두냐면 5성급 호텔에. 5성급 호텔에 시녀가 한 5명.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나가지만 못할 뿐이지, 완전히 그냥 호화롭게 먹을 것도 최고 좋은 걸로. 여기에 한 30년 동안 들어가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거기도 한 1년 있으면 지겨울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자유라는 게 참 보면 특이하죠. 그래서 남이 나한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대가를 치른다 생각하고 그걸 넘어설 수 없으면 자유를 못 누린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 행복하려면은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좀 치르더라도 내가 편안하면 된다. 그 자유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다. 키를 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는 사실 이런 걸 막 사소한 거지만 제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슬리퍼 하나를 가지고 한 3년을 신어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닌데 옆에 사람들 입을 엄청 댑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돈이 없냐, 신발 하나 사줄까, 어디 없나,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발이 안 시렵냐, 뭐 보기가 싫다, 어떤 사람은 뭐 양복에 너무 안 어울린다 등등 해갖고 슬리퍼를 좀 좋은 걸 샀습니다. 한 슬리퍼를 한 8만 원, 10만 원짜리 사도 또 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난 자유롭다니까. 나는 그게 운전할 때도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못 신겠어요. 다른 신발 신으면 조깅할 때만 운동화 신고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게 딴 사람 날 미워해, 진짜. 근데 그 용기가 없으면 내가 슬리퍼를 벌써 때려치우고 나이키를 샀든지 뭐, 그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티코를 회사 차가 몇 대였는데 티코를, 그때 롯데호텔 내가 관리할 때인데, 경비 아저씨가, 우리 경비를 우리가 이제 관리하니까, 티코가 들어갔는데 사장님이잖아요. 티코가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육군 대령인데 청성 이랬다고. 그 사람들이 회의하다가 나보고, 사장님 제발 티코만 타고 오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 난 너무 편한 게 딴 사람 자리 없을 때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요, 티코가. 옛날 티코가. 근데 뭐 말이 많아요. 뭐 껌에 붙어서 못 간다, 바람 불면 뒤로 날아간다, 뭐 아주 그때는 아주 기 같다고. 뭐 성냥갑을 타고 다니냐, 뭐 이런 거 아주 미치겠어. 그 남들 얘기를 다 들으려면 내 자유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남들의 얘기를 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아닌가벼. 그러면 또 이럴까? 그쵸? 그 옛날에 뭐 당나귀 왜 메고 가듯이 누가 뭐 이러면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당나귀 안 불쌍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타고 가지. 그럼 타고 가다가 또, 그쵸? 애비가 또 애를 걸리고 네가 타냐 그러면 또 애를 걸리니까 저 새끼는 뭐 부모 애비도 없냐 그러고 또 같이 타고 다니니까 당나귀가 뒤지냐 그러고 당나귀를 또 메고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키를 누가 준다? 내가 준다고 생각하고 하시라고. 이제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이 뒤로 갈수록 이제 공동체가 나와요. 이제 아들러 심리학의 사회적 관심, 이게 어디로 가냐면, 세계에 이제 어렵죠. 세계라는 게 나와요. 세계의 중심이 누구냐. 여기서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타인을 친구라고 여길 때만이, 그때만이 이제 내가 지금 여기에 공동체를 느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인을 친구라고 여기면은 공동체가, 이 라인이 내 집이 돼요. 희한한 겁니다. 자, 여기 선생님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프렌드라는 얘기는 아까 개념을 잡으면 우리가 말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동료, 대등한 입장에서 이분하고, 내가 이분이 아래라고, 내가 교수라고 이분이 제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기 계시는 뭐 내가 숙모라고 숙모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뭘 떠나 페르소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페르소나 뭡니까? 가면이죠. 가면을 벗고 나면 전부 다 뭐가 본체가 나오잖아요. 본체는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친구라는 개념을 대등하게 갖고 나면 우리의 개념이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게 그거예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당연히 두 몸이죠. 조금 100m만 올라가서 보면 둘이 하나로 보일까, 둘로 보일까? 하나로 보여요. 더 올라가면 부산도 하나로 보인다? 저 올라가면 지구가 하나로 보인다? 저 올라가면 태양계도 하나로 보인다? 그러니 개뿔도 둘이 뭐가 있냐고. 지금 이 손톱이 하나예요? 손톱이 둘이에요? 손톱 하나죠? 개뿔도 아니라 이 안에 10만 마리가 넘는 대장균들, 병균, 개들이 보면은 이게 하나냐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크게 가지라는 얘기가 아들러십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내 차가 들어올까봐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에 휴지를 버렸다.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너무 좁게 살면은 치사해져.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다니까. 치사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좀 넓게 보면요, 그다음부터 친구가 돼요. 이 새끼 말이야, 저게 내 후배 새끼가 감히 이렇게 되면은, 하태현이가 뭐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하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새끼 저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얘기 하네. 높낮이를 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가 조언을 해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관계 있죠. 내가 조언을 해야 되고 칭찬 받아야 되고 또 박수 쳐주고, 너 다 없다. 아들은 그냥 대등하게 친구다. 그런 관계를 가졌을 때 뭐가 된다고?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난 아까 손톱 밑에 하나 있는 내 소속감을 가지고 요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타인에 대해서, 야, 이게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네, 알고 보니까. 빨리 느끼셔야 돼요.
이분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구나.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나중에 카오스 이론 이런 거 비슷하다고. 왜? 이게 묘하게, 이게, 참, 이렇게 인간이 뭐 기대가 있잖아요. 이분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는 개념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친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엄마가 없어서 서러움을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고. 너무 잘 됐어요. 공동체니까. 같이 사니까. 이분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배 아플 필요 있어 없어요? 저분이 월급이 올랐대잖아. 요번에 우리 말하자면, 사실 그래요. 돈 지금 100조를 풀어갖고 누굴 준다는데 배 안 아파요? 배 아프면 안 돼요. 왜? 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 쓸 거거든. 그런데 그 돈을 또 내가 물어야 되니까 어떤 데 좀 복잡하죠. 이런 문제를 내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거나 잘 될 때, 아이씨, 나 위주로 가면 안 된다고. 내 친구가 잘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친구가 불쌍하고 친구가 잘 되고, 이런 개념을 좀 가져버리면 배가 덜 아파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돈 잘 벌어도, 아이고, 잘 됐네. 왜? 우리 쪽에서 한 사람이 벌었잖아. 이렇게 해서 하면 친구가 번 건데, 아이고, 지만 잘 벌고, 아이고, 축하해요. 아이고, 이렇게 돼. 이렇게 마음이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라고요? 사돈이, 논 사면 사촌인 돈 그거 안 돼요, 그거. 그거 빨리 없애요, 우리나라가.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생겨요. 자, 그래서 소속감은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헌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소속감이 생긴다는 건 뭐라고요? 이 교육원에 와가지고 내가 이 집 식구입니다 하는 거 자꾸 와서 청소도 하고. 우리 여기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여러분들 와서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어제 와서 하루 종일 두 집 아래 층 다 청소하고 가셨어.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알 건데 그분도 청소하시고 하고, 또 여기 계시면 하여튼 각자의,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지금 열 손가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 손가락인데 이놈이 아프면 나 아픈 거고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열 손가락이 얘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얘가 배 아프나? 얘는 배 아플지 몰라. 내가 얘 배 아플까? 아니, 솔직히 얘 봐.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동화도 있었잖아. 얘한테만 잘해주고 얘가 그래서 말해주고 이런 얘기 있는데, 얘가 잘 되면 얘가 좀 배 아플 수 있어. 그죠? 넌 지금 맨날 콧구멍만 보면서 뭐가 잘났다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보면은 얘들 중에서 한 놈이 잘 되는 게 배 아플까?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공동체 감각을 갖되 자유를 택하고 항상 자유가 들어가요. 작은 공동체가 도태되면은 더 큰 공동체를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이 조금 잘못되면은 마을을 보고, 마을이 좀 잘못되면 넓게 보다 보면은 작은 데서 갖는 그런 괴리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못 사는데 주식이 내 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다 올라가면은 그래, 돈 번 놈 있겠지. 아니, 내가 조금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그렇지.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저 새끼는 어떻게 해서 버는지 상당히 나쁜 놈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무너진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뭐가 된다고요?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행복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감. 그러면은 누구나한테 칭찬을 바라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 또는 인간관계에서 칭찬받고 받는 걸 이걸 갖다 바라보는, 여러분이 원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다고? 인간관계를 수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 교수님이 왜 나 칭찬 안 해줄까? 그 순간에 내가 위고 여러분이 아래로 보는 거예요. 대등하다면은 여러분도 칭찬할 수 있고 나도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너무 칭찬, 저 양반 내가 일 잘하는데 왜 칭찬 안 해줄까? 그러면 그 순간에 수직관계를 여러분이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형성해 놓고 또 욕한다고. 개새끼 맨날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그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뭐라고요? 여러분이 수직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칭찬바라는 마음이 이미 수직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해주지 저 인간이 하는 순간 수직관계를 여러분이 만든 거라고. 걔는 걔고 나는 나고 지 일 있고 내 일 있고 이렇게 하는 순간 대등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칭찬받고 칭찬하기에 미움받고 미움받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상하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걸 수평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모든 인간은 같지는 않지만 대등하다라고 아들러는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누구도 자존감이 똑같고 모두가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두가 완성품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높낮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자부심만 여러분이 가지시면 올해 여러분 대박 난다니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바뀔까?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감이 없어져요. 누가 나를 좀 잘 봐주고 이런 게 없어진다고. 그럼 당당해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수직으로 바라보면 옳다 그르다가 나오는데 수평으로 바라보면 뭐가 있다고요? 옳다 그르다 칭찬한다 야단친다는 개념이 없어져요.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나한테 스스로 용기를 부여하는 거다. 이걸 용기부여라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칭찬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 스스로 혼자 있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누구한테 누가 칭찬해줘? 내가 나한테 칭찬해. 어우 정우 잘한다 잘한다. 어우 대단한데. 야 오늘 이걸 했어 뿌듯한데.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아씨 누구한테 이걸 얘기해야지 칭찬을 해줄까? 아씨 저번 달에 내가 이거 상 받았잖아 상.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은 박수 치는 순간 뭐가 된다고? 내가 수직관계 형성한다 이 말이야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가 잘하는데요 이러면 뿌듯해 이러면은 이미 나하고 수직관계. 그럼 그때부터 나한테 뭐 좀 칭찬 좀 안 해주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신랑한테고 자식한테고 그런 거 없애라는 거예요. 대등하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부 잘하면 내 거. 이건 내 거. 최종 혜택은 누가 받는다? 최종 혜택은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최종 혜택 받는 건 내 거. 이렇게 딱 하고 열심히 내가 하고 뿌듯하면 돼. 이게 여러분들 가끔씩 사기 많이 치잖아. 뭐 성형수술 하는 거 왜 해요? 이러면 뭐예요? 자기 만족이라 해놓고 자랑하려고 엄청 다니면서 내 바뀐 거 없나? 잘 모르겠나? 이랬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상하관계가 또 유지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뿌듯한 것보다는 남들한테.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래요? 야, 조금 잘못했다. 그 순간부터 기분 나쁜 거야. 또, 이거 돈을 얼마 주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 감정을 자꾸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남이 기준이니까. 남이 나를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는 누군가가 야, 이 사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고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남이 나한테 야, 정말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뿌듯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 이제 캣맘 같은 분도 계세요. 고양이한테 밥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욕 먹어요. 그 미움받을 용기 없으면 그거 못해요. 솔직히. 두 가지거든. 뭐 고양이 새끼가 철에가 나는 걸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맨날 고양이 밥 주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를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 소신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소신이 가장 중요하냐면 나는 공동체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저렇게 고양이가 죽어가면서 나중에 참 내 생에도 내가 꼭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저렇게 불쌍한 애들을 도와줘야지 하는 소속감 있으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어떤 때 나와가지고 어떤 집안 잘났다고 잘난 척한다. 이거 전 미움받을 용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기 부여입니다. 내가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행위를 우리가 항상 얘기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럼 행동을 미워한다. 이 행위예요. 행위에 대한 거죠. 그러면 타인을 행위가 아니고 뭐에서 본다? 존재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 질문을 하냐면 이런 거죠. 이것만 이렇게 합시다. 살인자도 살려둬야 됩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사실 이게 철학적 문제예요. 살인자를 살려둬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근데 죄가 미운 그 새끼가 미운데 어떻게 해? 죄가 미운 게 아니야. 그 새끼가 미워하죠. 어떡할 거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행위로 보면 미운 사람이지만 행위가 아닌 존재로 보면은 미운 사람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세트로 나와요. 저런 놈은 진짜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 있죠, 그런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아들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도 뭘 봐야 된다. 존재를 봐야 된다. 존재를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웰다잉 할 때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식물인간은 살 가치가 있느냐. 병원비를 꼬박꼬박 감기 환자 2,000명분을 먹으면서 1년 동안에 계속 누워 계셔야 됩니까? 살까? 지길까?
나한테 왜 물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뭘 생각해 보자고. 우리 철학적이라는 건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건데,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을까? 아니요. 내가 이제 이걸 정확히 웰다잉 할 때는 가르쳐 드렸어요. 가치는 있어요. 가치는 뭐냐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누군가의 엄마예요. 그럼 가치는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 하면 또 틀려요. 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다 아까 뭐예요? 완성품이다? 완성품인데,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완성품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가치가 있는데, 의미가 있느냐로 들어가야 한다고.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사람 공부했으니까 됐기다. 뭐. 오늘 저기서 똑같은 시간도 어떤 사람은 지금 고스톱 치고 하루 종일 돈 꼰 사람 있다? 돈 딴 놈은 그나마 좀 낫다? 일당 벌었으니까. 근데 돈 꼰 놈 있어요. 돈을 갖다 한 20만 원 꼴고서 집에 가는 사람은 의미 있을까 없을까? 돈도 못 따고 허리도 아프고. 내일 달라고 연습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그럼 내일도 또 꼴았어. 의미 있을까 없을까? 자, 100일 동안, 그럼 100일 동안 계속 꼴았어. 의미 있어 없어요? 그래, 이게 사실은 시간을 똑같이 써도요,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 자체로서의 존재로서의 의미라는 거 하고, 가치라는 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는 다 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은 가치 없냐? 없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근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은 가치가 있냐? 외톨이, 뭐, 은둔형 외톨이 식물인간,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뭐냐요? 신경 쓰지 말아 합니다. 그 인간 신경 쓰지 마라. 왜 니나 잘해라. 아들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남 신경 쓰지 마라. 니가 잘하면 되지. 왜 그 사람 신경 쓰냐 얘기해야 합니다. 어? 물었다니까 누가. 아 그럼 인간이 그렇게 가치 있다. 다 그러면 공동체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존재로서 행위는 미워도 이렇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니 실제로 니한테 신경 쓰냐. 니나 신경 써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들 너는 니부터 시작해라. 당신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아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의식을 맺는 거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뭡니까? 한 명이라도 좋으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스타트를 해보라니까.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정말 수평관계를 유지해봐라.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수평관계 유지한다는 게 프렌드인데 니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분하고 내가 수평관계를 맺는다면 의식적으로 대등하다는 겁니다. 높낮이 없고 서로 조언 안 하고 이 사람 영역을 존중해주고 내 영역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자유를 느끼고 이런 사람 하나 만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긍정심리학으로 가면 좀 다른데 그러면 이분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좋은 건데 그런 거 빼고 대등하게 가자는 거예요. 대등하게. 그러면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내 정신건강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명이라도 수평관계를 맺고 의식상에서 정신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고 그래야지만 뭐 한다고? 이분한테 내 걸 당당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꿀리면은 혹시 이 얘기하면 이분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친구라도 정말 당당하게 의식상으로 한번 저 새끼는 공부를 좀 잘하니까 내 말 무시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는 둬둬라.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은 정신이 건강 안 하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인간관계에서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어떻게 볼까를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아들러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하고 수평적으로 가면은 내가 할 말을 탁탁 정확히 하면서 내 자유를 누리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들러 심리학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상담에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지심리학적으로 가면은요, 이제 상담을 나중에 배우실 때 이런 겁니다.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라든가 이런 것도 정신분석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명이 왔어요. 이 사람은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다 보면 공부한 게 있으니까 다 하거든. 이분은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네? 그럼 인지적 오류예요. 이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상처가 있네? 정신분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기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 보면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공부를 해갖고 탁탁탁 적재조세 빼먹을 수 있어요. 상담을 잘한다고. 한 가지만 해갖고 안 돼요. 미술치료만 딸랑이 안 뜬 사람은 그래서 상담 안 됩니다. 미술치료만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원예치료, 노래치료 좋은데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툴이지 심리학 전체, 상담학 전체를 봐야지 사람한테 상담하면서 뺏을 수 있어요. 이건 정신분석적 기법을 써야 되겠군. 안 되면 최면을 한번 걸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치면 또 배우러 가잖아.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마무리가 이제 선전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비를 진지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 이게 이제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아들러가 얘기하는 거는요, 공동체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 수용을 해야 돼요. 자기 수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못 바꾸는데 멍청하게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몇 번 이제 강조를 많이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의 94% 전부 다 어디 쓴다고요? 못 바꾸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 1번 과거. 과거 다 필요 없어요. 1번. 두 번째 미래.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건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앉아서 지금 공부하는 게, 생각하는 게 뭘까? 야, 저희 때 반찬 뭐 할까? 대봐야 합니다. 그때 시장 가서 맘먹고 갔다가 딴 걸 바꿉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생각이 하나예요. 옛날에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있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생각 빼고는 전부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해라. 못 바꾸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마라.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쓸데 있는 것과 쓸데 없는 건가를 구분하는 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 내가 어떤 것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나 없나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면은 나밖에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남편도 못 바꾸고 자식도 못 바꿔요. 바뀌는 척 걔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돌아서면 땡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쓸데없는 짓을 인생에서 많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배제시키고 나면은 정말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뭘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오늘 바뀌고 올해는 어떻게, 그걸 이제 아들러심 이야기하는 거. 그럴 용기, 그럴 변화에 대한 마음, 목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계속. 근데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감명을 참 받으세요. 웰다잉도 강의를 참 감명 받는데,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참 진짜 내가 마음이 아픈 게, 교수님, 진짜 어제 강의 듣고 너무 감동했다고 해서 난, 너무 고맙죠. 근데 너무 감동했다고 집에 가서 신랑을 바꾸려고 내가 그냥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인간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좋았다 하면서 자기가 바꿀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그 인간이 들어서 그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땡이에요. 일단 땡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내가 이게 바뀌어야 되구나. 아니고, 오늘 집에 가서 그 인간한테 이 얘기를 해줘갖고 바꿔야지. 이거는 뻥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자 신뢰라는 게 타자 신뢰. 자, 내가 저 선생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와 신용이 있습니다. 근데 신용이란 문제는요, 담보를 거는 겁니다. 웃기죠? 네. 자, 보세요. 담보나 조건을 다는 것은 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분을 신용한다는 얘기 뭘까요? 돈 빌려달라 그래요. 당신 뭘 믿고? 이건 신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럼 담보 갖고 와봐. 그러고 딱 보니까 이거는 5천만 원이야.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줘도 안 떼끼겠죠? 그건 신용이 있다 그래요. 신뢰는 뭡니까? 그냥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이 내가 지금 돈을 그냥 돈이라고 하면 뭐, 근데 돈을 내가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분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이 혹시 여윳돈 있는 분이, 교수님 같으면 저 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거짓말 할 사람 아니고 차용증 써드니까 그거 없어도 돼요. 신뢰입니다. 그런데 저 10만 원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이 집 등기부터 한번 떼어보세요. 이러면 이건 담보 물건이야. 이자 몇 프로? 이러면 아주 고리. 그래서 전부 신용. 그래서 이 타인을 신뢰할 때만이 뭐 한다고요?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신뢰를 뭘 믿고? 아까 친구라 그랬죠? 자, 전부터 친구야. 친구니까 신뢰를 해야 되는데 뭘 믿고? 뭘 믿을 게 있어야지. 또 담보 물건 믿고 할래? 그러면 그게 신용이잖아.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는 뭘 믿고 해야 돼요? 인격을 믿고 해야 돼요. 인격을 믿고 하는 것도 또 뭐냐 하면은요, 남이 나한테 저 친구 배신하면 어떡할까? 이러면은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신하면 배신 당하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먼저 믿으면 되는 거지. 이 공헌이라는 것, 즉 이 사회가 공동체 사회가 되려면 뭐 한다고?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인간도 믿고 나도 믿고 이런 세상이 되면 정말 좋겠죠. 꼭 배신자 나오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신뢰하고 싶으면 내가 신뢰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얘기죠. 아까 하고. 저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라도 공격하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나쁜 거를 일반화시키지 말아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일 중독을 한 사람은 책임을 해부는 것에 불과하지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일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수용이고 타자 신뢰다. 알겠죠? 내가 자기 수용을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여러분 강의하면서 가면 이런 게 많이 하잖아. 나는 내가 좋다. 뭐 해민스님도 하시고 마요. 나는 내가 좋다. 내가 정말 좋다. 이거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좋아지는 기분이 들죠. 나는 내가 좋다. 어머, 너무 예뻐. 말도 안 돼. 뭐. 하여튼 내가 좋아요. 나는 너무. 근데 이런 걸 자기 암시를 좀 해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는 조금 달라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이게 약해요. 여자분들의 심리는요, 거울을 보면은 대충 자기가 좀 모자란 데를 찾아내요.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좀 올려야 될래나? 가슴이 좀 목욕탕 가서 가슴 좀 처졌나? 이래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여기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거꾸로예요. 가서 별로 안 생긴 사람도 거울 보면서, 야, 이만하면 됐지?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서 가끔 아직까지 괜찮네? 이래요. 남자는 괜히 말도 안 되는 자존심감을 갖고 계시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헌감을 가져야 되죠. 소속의 공헌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집단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단에 뭔가 공헌을 하고. 근데 그 공헌할 때 뭐 한다고요? 자유의지대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행복을 준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딱 틀립니다. 만약에 저쪽에 밥을 푸는데 뭐 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하고서 가갖고 한번 희열을 느껴요. 누군가 도와줄 때. 그렇지 않을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자꾸 그냥 교회 갔더니 천국 가려면 밥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나갔다. 이게 별로 안 돼. 절에 갔더니 니 간절 개 될래? 아니면 뭐 저거 해라?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하고요. 스스로 가는 거하고는 공감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와서 교육원에 왔다. 내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나서 다음 주는 좀 일찍 와서 대청소 한번 합시다. 오전에. 시간 되는 사람 오세요. 자발적으로 했을 때 좋은데 내가 혹시 다음 주에 혹시 그 대청소 할 사람 오전에 좀 일찍 나오세요. 그러면 투덜댄다. 안 나가면 나 이상할 것 같고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나와 보니까 나도 저 목발이나 짚을란가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발적 공헌했을 때 행복감이 와요. 무슨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뭐 자발적 공헌이 뭔지 모르겠다 나중에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아들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이게 엄청난 좋아요. 평범해질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은 자꾸 있죠.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자꾸 기어 올라가면서 자꾸 특별해질. 여러분 인생이 난 이거 정말 좋아요. 난 진짜 이거 좋아하는 게 여러분 인생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대부분 다 그러다 죽어요. 그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특별할 것 같아요? 개뿔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고 뭐 장관 되면 그냥 들어가는 방이 좀 다를 뿐이에요. 4평짜리. 안 그래요? 대통령 하면 3평짜리인가? 하여튼 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정치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해지려고 하다 보면 오바래요. 남을 밟고 올라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용기를 내라니까 잘못된 용기를 낸다고. 그러니까 특별해지지 말아도 된다는 용기도 필요하다니까. 이거 난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 평범해질 용기. 어떤 때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있죠. 막 진짜 어떤 분이 일주일 기한 갔어요. 저번 주에. 난 너무 부담될 때가 있어요. 책 쓰는 건 한 줄도 못 나가고 내가 인간이 이게 쓰레기인가 뭔가 모르겠고 돈은 개뿔도 못 벌고 있어. 돈도 없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뭐 구상만 하고 앉았고 그냥 야 일주일 이렇게 가도 되나? 돼요. 된다고 내가 결론이. 뭐 그렇게 간다고 인생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냥
예, 그냥 나가서 소고기 안 먹고 그냥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 거고, 인생이 이거 뭐야? 평범할 용기가 필요해. 여러분 전부 다 진짜로 이런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냐? 조금 모자라도 행복해져요. 이 평범할 용기가. 평범할 용기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근데 특별할 용기를 가지려면 계속 남보다 잘나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평범할 용기예요. 이거를 이 아들 너는 뭐라 하냐면 스포트라이트라고 한다. 스포트라이트 뭡니까? 지금 여기에다만 빛을 쫙 비추는 거야. 과거 미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여기만 빛이 나. 나는 참 이 순간에 강의할 때만 빛이 나는 거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과거하고 미래, 과거에 내가 뭐 자살을 하려 했고 깨먹었고 이런 얘기가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 쫙 비춰갖고 야 저놈 진짜 뒷단에는 열심히 떠든다고 하는구나. 이게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여러분 전부 다 각자 정말 존귀한 존재에다가 각자 라이트를 비추라는 거야. 그러면 쫙 빛이 나. 그럼 된 거야. 그 이상 남이 거기다가 대놓고 니 잘났네 못났네 못 살았네 잘 살았나에 행복의 차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도 진짜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기 그 긍정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꿈은 엄청나게 크고 아주 대단한 건데 사실은 꿈은요 자기 희생을 하는 꿈이 뭐 대단하냐라고 아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꿈 꿨어. 그러고 너 부자 됐다. 여기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있죠? 그 돈 많아가지고 몇 조 원 갖고 있다 쳐. 그럼 뭔데? 그 죽을 때 뭐 한대? 다 갖고 가지 못할 거라. 그럼 그 사람이 행복했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은요, 어때요? 직선이냐, 곡선이냐, 점선이냐. 그래서 아들러는 무슨 선이라고 했어요? 점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쭉 이어온 인생이 여기서 지금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어렸을 때 이래서, 이건 뭐예요? 원인론이라고. 이게 프로이드 이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 맨날 자소서 쓸 때 뭐라 그래요? 훌륭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게 어쨌다고? 내가 만약에,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한 그 평가원이 있다면 뭐라 할까? 그래서 그게 어땠다고? 네가 지금 중요하지. 네가 아버지가 잘 키운 게 뭐 중요하냐고. 그래, 지금 네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그래서 대학을 못 나오고, 그럼 땡이지. 지금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에서 네 인생, 그게 점이에요. 한 점 한 점을 이어가면 된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점 찍게요. 내일 무슨 점 찍고 내일은 무슨 점 찍고 이 점 찍은 거 가지고 마지막에 인생을 딱 어떻게 갈 거냐.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멋진 점을 찍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